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급락세에 있죠. 종목이 1, 2% 떨어지는 것도 좀 큰데, 지금 지수 전체가 막 2%씩 떨어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 시장도 주말을 좀 안 편하게 보내면 좋은데, 2.78% 이상 밀렸습니다. 다우산업도 1.5% 이상 밀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특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좀 악화가 돼 있어서 좀 크게 이렇게 시장에 공포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거의 2년 전 가격으로다가 지수는 변하지 않지만 웬만한 주가들이 다 회귀를 하는, 특히 바이오주들의 부침이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시장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시장 속에서 개별주 위주로 철저히 봐야 되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크게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엔 원격의료, 재택치료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주류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갔고, 이제 어제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 식료품 관련주,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식료품 관련주가 크게 올렸죠. 세계 식료품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상기후설이 좀 있고, 유가, 또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들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바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이 재택치료 관련주들, 셀프치료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갔다가 며칠 쉬었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이제 의료기 관련주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찍을 때는 그날 시황 정리라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날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이라는 걸 준다고 그랬죠. 기다리면 자기들이 떨어질 자리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자리들에서 우리가 좀 보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많이 떨어졌죠. 드디어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제 과연 어디서 들어가냐를 좀 잘 자리를 잡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재택치료 관련주들이 더 이 시세를 탈지 안 탈지 모르는데,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20만 명, 그 재택 치료하셔야 될 분들 20만 명이고, 신규 확진도 또 최다를 찍었습니다. 4월째 5만 명대. 도저히 줄질 않죠. 굉장히 많은 이제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자, 5만 4,900명으로 또 최다이고, 아주 대유행이죠. 지금 위중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 치료자들이 20만 명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물론 절대적으로 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주가들이 미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럽게 손절 라인 칼같이 잡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월침 전에 대장주로 상한가를 뛰어나갔던 메가이 CS입니다. 이날 거의 상한가 갔다가 이제 이 친구한테 눌림목을 주면, 눌러줄 때, 주식이 이제 급등할 때 쫓아간 뇌동모임 말고, 어느 정도 좀 쉬어갈 때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다고 그랬는데, 자, 이틀 동안 많이 토해냈죠. 자, 이렇게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5일선 찍는 자리들 또는 예전 고점, 9,900원대가 되는데 지금 9,880원이니까 예전 고점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 그러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 바로 손절을 왜 해야 되냐면 매수가 있고 손절가가 돼야 되고, 또 매수했을 때 바로 미증시의 급락이라든가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으로 해서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매수해서 본다 하더라도 깨면은 적당히 딱 손절해 주는 게 좋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자, 재택치료 관련주 메가이시스가 대장주기 때문에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메디아는 상한가를 가니 심하게 떴죠. 이제 이 친구 여기서 더 뛸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주식은 조금 이제 급하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보면 미증시만 좀 깔끔하게 잘 끝났으면 재택치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에서도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갔다가 벌써 이때 이틀간만 해도 45%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쫓아가 사지 말고, 물론 여기서 그냥 날아가면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선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찍고 간다거나, 또는 21선에 대한 변곡점 가격이 있어요. 이 자리가 아마 5일선 가격이 될 거예요. 이런 데를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구나라고 패스해 주는 게 맞고, 자, 시오메디칼 같은 경우에 이제 5일선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정확히 찍고 반등해줬죠. 기가 막히게 반등했는데, 자, 이렇게 5일선을 꼬리를 정확히 찍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제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걸 말해주진 않지만,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깼기 때문에 반등해줬고, 이 꼬리만 먹었어도 대단하죠. 저점이 이제
마이너스 5% 찍었고 종가가 0.78% 끝났으니까 6%대 수익이 생긴 거예요. 5일선에 맞춰놓고 샀으면 그만큼 이제 5일선까지 밀렸다 간 거라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까지 다시 밀려주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월봉에서 특히 시우메디칼 같은 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굉장히 이제 추세가 우하향하다가 이제 월봉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가는 굉장히 싼 편이고 좀 메리트가 있어요. 단지 재무를 꼼꼼하게 좀 본인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재무가 너무 안 좋으면 지금 특히 이제 실적 시즌에다가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총은 585억짜리고 영업이익은 그럭저럭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전년도에 이제 적자가 났고 올해는 자,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180%, 부채비 38%니까 뭐 엄청 나쁜 재무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에메디칼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일봉에서 상한가를 시연했다가 이틀 밀린 건데 만약에 5일선이나 월요일 한 번 더 밀린다면 꼬리 끝에나 이런 5일선 근처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유유제약은 이틀 동안 급등했죠.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1차 목표가는 찍었고 이날 벌써 23% 그리고 다음날도 23%, 한 56% 정도 찍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깊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 친구가 앞에 있는 걸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빨리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241선이긴 한데 이틀 동안 5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나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세움메디칼이고요. 자, 세움메디칼도 월봉에서 보시면 대바닥권에 있어요. 바닥 탈출형이고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지 돌파해주고 있는데 역시 재택치료 관련해서 원격으로 관련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241선을 깨놓고 크게 오랫동안 밀려있고 대량 거래가 한 번 이렇게 매집봉이 자꾸 들어오죠. 그리고 쭉 밀렸다 이날 날라갔기 때문에 이때 내동모양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철저하게 5일선이나 60일선 저점들 기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시장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불안하고 5일선이 이렇게 돌파해주고 나가거나 5일선 딱 터치하고 나갈 때 이럴 때 한번 이 세우메디칼도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을 더 볼 거고요. 셀바스헬스 케어를 보면 사실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지금 낮은 위치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저번 달에 들어왔고 이번 달에도 다시 뛰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엄청 긴 꼴이 났죠. 이 얘기는 저번 주에 폭등했다 이제 급락했다는 얘기인데 자, 일봉에서 이렇게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전에 241선 기준으로 뛰나가 가지고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딱딱 뛰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지금 시간에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더 밀려서 요렇게 241선 터치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설사 월요일 같은 날 이 재택 치료 인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깜빡깜빡하면 다시 뛰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이 대량 거래에 들어온 이 매집봉들이 이게 높은 데서 나온 게 아니죠. 지금 월봉에서 낮은 데 나왔기 때문에 음, 월봉 밑에서 낮은 데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 즉 주식에서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런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러한 주식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거래량도 굉장히 작은 거래량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부터 있던 모든 거래량을 싹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주식을 정리를 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세력들이 이렇게 정리했다 보기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매집하지 않았나 싶고 마무리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이 개인들보다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많으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분율이 꽤 크지는 않은데 보시면 이제 보통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 매도세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없는 지분율이 적은 종목이 좋은데, 어쨌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 많거나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은 외국인들의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조정권에 올 수도 있고, 자기 손절 라인을 정확히 지키고 사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금요일 저점에 사셨다면 저점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했다가 보는 게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시장만 좋다면 상관은 없는데 시장이 원체 불안하고 안 좋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는 게 위험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역시 시장 상황을 잘 보고 있다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순간 어느 정도는 손절하는 게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몇 가지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시고
이 한스바이오 이 매드라든가 메타바이오 매드 같은 친구들도 어느 정도 좀 관심권에 두는 게 좋은데, 역시나 시장 상황 잘 보고 메타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낮은 주가를 갖고 있고, 주가가 너무 높으면 사실은 크게 밀릴 수 있는데, 너무 낮으면 더 이상 밀려도 크게 더 이상 안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이제 일봉에서 지금 5일선을 깨놓은 상태라 이렇게 11선 같은 가격 기준. 근데 예전에 앞에 보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하나 들어와 있죠. 보시게 되면 자, 요때 대량 거래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날. 그러면서 몇 프로를 갔다 왔냐면 이 친구가 거의 한 20%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선 자리를 깨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이런 급등세에 힘입어서 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바이오메드라든가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친구들도 벌써 이렇게 1월 10일 날 큰 거래량과 터지고 급등한 적이 있어요. 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앉아서 좀 밀렸을 때 11선, 21선까지 밀렸다가 음봉 그래도 다시 돌아 나간다. 그럼 역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 바디텍 매도도 어제 막 크게 떨어졌는데 사실 전날 되게 좋았죠. 그럼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역시나 바디텍 매도도 월봉에서 위치가 대바닥권에 있어요. 물론 추세는 아직 하향 중인데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현상에서 보는 게 좋고, 지금도 아슬아슬 붙어있기 때문에 오르락 깨고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대바닥권에서 사놓으면 역시나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2월 9일, 그러니까 이날이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급등을 했어요. 한 22% 갔다 왔는데, 이런 친구들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내동매매 하지 말고 이렇게 쫓아가 사지 말고 충분히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이렇게 눌림목을 주죠. 물론 이제 5일선 근처에서 멈췄기 때문에 다 월요일날 뛰어갈 수도 있고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 상황을 보고 또 이 친구가 반등해 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고 매수해도 늦지 않고, 자, 월봉에선 역시 바닥권 4개월 동안 오늘도 바닥권을 잘 지키고 있고 이번 달에 급등했다 왔습니다. 주봉에서 5선 이해했기 때문에 추세턴 해놓은 상태라, 자, 일봉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자, 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돌파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식이 이 주포들이 세력들이 올리려고 해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세력들 입장에는 방해 세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꼭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로 이 보시게 되면 2월 9일 날 똑같이 인피니트스가 날아갈 때 올라갔거든요. 주택치료 관련해서. 네, 이틀 동안 드디어 눌림목을 줬습니다. 21선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재택치료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외국인들이 거의 갖고 있지 않죠. 0.87%. 이 얘기는 주식이 이제 외국인이 더 팔 게 없어야 주가가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팔 때 이 종목만큼은 팔 게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신용융자가 2%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신용융자를 갖고 있어서 신용에 대한 반대 물량도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비케어하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대장주인 메가 ECS나 CU 메디칼 같은 종목들도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순간 시장에서 잘 보고 있다가 눌림목이나 좋은 자리 줬을 때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미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걱정되는 월요일을 맞이해야 될 텐데요.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크게 하늘 높이 올라가지만은 않고 또 너무 하늘 밑이 떨어지지 않아요. 단지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